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보수주의와 자유주의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왼편에는 에드먼드 버크, 그러니까 아일랜드 출신의 그러니까 영국 그 학자, 보수주의 학자고, 오른쪽에는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20세기. 자유주의를 우리가 아까부터 얘기했지만 아주 철저하게 일체 간섭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자유에 맡겨야 된다라고 주장했지만 사실 그럴까? 그거는 사실 아니잖아요. 그 자유주의만으로는 사실 불충분합니다. 거기에는 종교나 도덕이나 관습이나 전통 같은 게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아담 스미스도 보이지 않는 손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그 뒤에 그런 그 공정한 관찰자를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도덕 감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도덕 감정론에서 얘기했습니다. 또 20세기의 그 오스트리아 경제학자인 하이에크도 자생적 질서가 발현되기 위해서는 특정 행위를 금하는 어떤 행동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은 그렇게 완전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은 아니니까요. 그럼 이제 우선 버크의 보수주의부터 보죠. 이 사람이 보수주의를 쓴 거는 그 Reflections on the Revolution in France,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에 대한 성찰입니다. 그런 책에서 프랑스 혁명이 터진 지 1년 만에 쓴 책이에요. 불과 1년 동안이면은 사실 그 이후에 더 비참한 일이 많았는데 그 1년 후에 쓴 책인데도 굉장한 예지력이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성격을 다 규정을 했어요. 그런데 프랑스 혁명은 그 여러분들 모두 알다시피 피가 강물처럼 흘렀다는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냥 단도대에서 그냥 계속해서 목을 잘라 죽이고 이런 그 아주 끔찍한 혁명이었잖아요. 물론 사람도 죽이고 온갖 수도원 같은 것도 때려부시고 뭐 굉장했어요. 이때까지의 모든 문명이 쌓아 올린 것을 파괴하는 것이었죠. 파괴하고 완전히 새로운 것을,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은 사실은 부르주아 혁명이에요.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울 때는 시민 계급의 혁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시민 계급이라는 게 그 원어로 하면은 부르주아입니다. 부르주아 혁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후에 공산주의 혁명처럼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프랑스 대혁명은 그 이후에 모든 혁명의 원형이 됐어요. 그 이후에 공산주의, 러시아의 공산주의 혁명, 그다음에 뭐 폴포트, 뭐 캄보디아 뭐 혁명, 아프리카의 뭐 모든 혁명의 원형이 됐습니다. 그것이 좌건 우건 간의 모든 혁명이에요. 그러면 그 혁명의 기본은 뭐냐? 이때까지의 기존의 모든 제도를 무너뜨리고 기존의 모든 문명을 깨부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뭐냐? 굉장히 오만한 생각이죠. 옛날의 인간은 바보 같았고 지금의 우리들은 굉장히 똑똑해서 옛날의 것들을 모두 파괴해버리고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오만한 생각이죠. 오만한 것이 사회주의자들입니다. 그러나 보수주의는 바로 이제 그 버크가 하는 말이 우리 보수주의는 굉장히 겸손하다.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 지력도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그 수천 년 동안 우리의 인류의 그 조상들이 쭉 그 쌓아온 전통이니 관습이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중한 것이다. 이런 것들을 잘 보존해야 된다. 정신적인 건 가시적인 건 간에 잘 보존해야 되고, 그러나 거기에서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물론 고쳐야 되고 변화를 시켜야 된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신중하게 천천히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버크는 굉장히 신중한 사람, 신중한 보수주의고, 그리고 보수주의는 겸손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겸손하다. 그러면 인간의 한계, 인간의 그 지력이라는 건 한계가 있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인식론적 회의주의입니다. 우리의 인식이라는 거는 굉장히 한계가 있으니까 어느 한두 사람이, 어느 혁명가들 몇몇이서 그렇게 기존의 모든 질서를 무너뜨릴 수는 없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명 파괴는 인간의 오만과 자의에서 나오는 거다. 이거는 완전히 전제군주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 로마 시대에 뭐 네로가 뭐 로마 시 전체를 불태웠다 뭐 할 때 그런 식으로 전제군주가 하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 인류는 프랑스 대혁명에서 처음으로 민중이 그런 일을 하는 걸 봤다라는 겁니다.
전제 군주 한 사람이 할 수도 있고 프랑스 대혁명 이후로는 민중이 그렇게 합니다. 그 이후에 공산주의 혁명, 뭐 우리나라의 많은 혁명도 다 민중인 거죠. 그래서 절대적 민주정이라는 것은 절대적 왕정과 동일하게 나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제 군주 한 사람, 네로만 나쁜 사람이야. 또는 뭐 히틀러 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이러잖아요. 전제 왕정하고 또는 전제 그 군중, 민주정, 이것도 동일하게 나쁜 것이다. 이거는 시민의 다수파가 소수파에 대해서 잔인한 압제를 행사하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가 지금 살아오면서 지난번 뭐 문재인 정권 때도 많이 그 이전서부터 좌파가 헤게모니를 잡은 그 8, 90년대 이후서부터 우리가 늘 느껴오는 거잖아요. 자신들은 다수다 하는 거를 내세워서 일부 소수 우파들의 어떤 사람들은 막 거의 린치를 가한다든가 이런 일도 있고, 하여튼 그 다수파가 소수파에 대해서 아주 잔인한 압제를 가하는 거, 이게 바로 프랑스 대혁명에서 보여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통치가 1인 지배라면 그런 절대민주정에서는 다수가 지배한다. 그러니까 1인 지배냐 다수 지배냐. 그런데 다수의 지배가 결코 덜 잔인한 것이 아니고 결코 덜 도덕적인 것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버크의 그 보수주의의 또 하나의 특징은 사적 재산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족 계급이나 뭐 또 당시 그 돈 많은 부르주아 계급의 재산 이런 거를 다 인정해 줘야 된다. 그리고 그 가족을 굉장히 중시하고 그 재산을 가족의 울타리 안에 이렇게 영속화시켜요. 이거를 인정합니다. 어떤 가족의 돈이 많으면 그대로 그렇게 그 갖고 있게 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비판이 물론 이제 쏟아지죠. 우선 그 구체제의 귀족 계급 또는 그 당시에 그 돈 많은 부르주아 계급에 대한 옹호인 거죠. 이 책의 전체 기조가 그들에 대한 옹호입니다. 왜 그들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단두대에서 죽이고 그러느냐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미국의 민주주의를 쓴 토크빌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버크가 미국 혁명은 굉장히 찬양을 했는데 왜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난을 했을까? 미국의 혁명을 지지하는 버크는 자유의 버크고 프랑스 혁명을 이렇게 비판하는 버크는 권위의 버크다. 두 개의 버크가 나뉘는구나. 자유의 버크와 권위의 버크가 나뉘는구나.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런데 처칠도 굉장한 그 버크의 옹호, 버크의 찬양자였습니다. 그래서 처칠은 이렇게 버크를 옹호했는데 문명의 보존이라는 거하고 자유 이렇게 두 가지 가치가 있다. 우리는 문명을 보존해야 된다는 가치가 있고 또 하나 우리는 자유를 지켜야 된다는 가치도 있다. 이런 두 가지의 가치를 상호 보완하는 그런 사상이 바로 버크의 사상이다 라고 처칠은 이렇게 버크를 옹호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그 프랑스의 레이몽 아롱의 그의 책 읽기가 가장 온건하고 정확한 것 같아요. 뭐라 그랬냐 하면은 버크의 글은 구체제 특유의 계급 사회를 변호하는 것으로 읽히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모든 계층을 인정하고 각 계층의 권리와 의무를 상호 존중해야만 그래야만 그 사회가 번영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읽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모든 사람은 평등해 하지만 우리가 평등하다라고 하는 건 전부 사실 위선이다. 우리와 다르게 좀 더 아래층이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도 충분한 권리가 있고 우리도 권리가 있고 또 그 사람도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우리도 의무가 있어요. 그런 거를 상호 존중하고 그러는 게 중요한 거지 완전히 위선적으로 이 세상에 불평등은 없다. 우리는 다 평등하다. 실질적으로는 아닌데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할 때 그럴 때 버크의 보수주의가 빛을 발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하이에크의 자유주의. 하이에크는 자유주의입니다. 하이에크는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좌파와 우파라고 말하지도 않았고 그냥 두리뭉술하게 계획하는 정치가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자유주의자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알기 쉽기로는
사회주의자들 또는 좌파들 또는 이쪽은 자유주의, 보수주의자들 이렇게 나눠 본다면 그 특징은 사회주의 쪽은 계획하는 사람들, 플랜을 짠다거나 또는 디자인한다거나 계획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유주의 쪽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존 로크나 또는 뭐 애덤 스미스처럼 자유를 그대로 내버려 둬라. 그러면 그 저절로 그 조화를 이루게 된다라는 그런 자유주의. 이렇게 양쪽이 다르고 또 하나 그 특징적으로 다른 거는 사회주의 쪽은 집단주의, 콜렉티비즘이고 자유주의 쪽은 개인주의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아주 극명하게 그 특징적으로 나뉩니다. 여기에 모든 그 중요한 포인트가 다 있어요. 우리 인간의 행동은 모든 것이 다 계획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당장 오늘 저녁에 가서 뭐 해 먹을까 하는 것도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인간의 행동이라는 거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어떤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예지력을 다 동원하는 거, 이런 게 계획이잖아요. 그게 인간의 계획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사회주의자들은 계획가다라고 말할 때는 그런 인간 본성의 계획이 아닙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모든 것을 지시하고 모든 경제 활동이 국가에 의해서 통제된다라는 그런 의미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개인의 자유라는 것은 완전히 말살되어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바로 전체주의입니다. 그러면 집단주의라는 것도 생각해보면 우리도 많이 겪은 것 같잖아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시위를 하고 그러면은 그대로 그런 식으로 뭐가 사회 흐름이 그렇게 진행되고 하는 걸 우리도 많이 봐왔어요. 하이에크에서 자유주의의 가장 중요한 것이 또 하나가 법의 지배라는 겁니다. 영어로는 rule of law입니다. 법의 지배. 입법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정당한 권위를 인정받기만 하면 국가의 모든 행동이 합법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공허한 입법권 사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민주정도 사실은 독재를 행할 수 있습니다. 아주 합법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모든 거를 다 법으로 만들어 놓아요. 어떤 위원회, 무슨 뭐 온갖 법으로 다 만들어 놓아요.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 법은 그 위정자의 그 뜻대로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법에 맞게 한다고 해서 합법적이라고 해서 그게 리걸이죠. 합법적이라고 해서 과연 그 사회를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느냐, 법이 지배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합법의 외관을 띤 전제주의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법을 자의적으로 많이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는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합법적이야, 우리는 그 법에 따라서 하는 거야 라고 아무리 주장해 보았자 그거는 결코 법치 국가는 아니고 여전히 그것은 전제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정부 자체가 법을 많이 만들면 안 되는 것이죠. 법은 최소 한도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최소 한도로 만들어 놓은 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 그럴 때 그 사회가 바로 법의 지배하에 있는 사회, 법치 국가이고 모든 거를 합법적이다라고 말하는 거, 리걸한 사회, 그거는 결코 법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다라는 것이 하이에크의 생각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